포항공대 예상 문제 네 번째입니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고요. 음, 열심히 준비하셔서 21일 날 일요일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활용될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7일에 했던 면접 형태의 문제가 되고요. 요거는 역시 창의성 바탕이긴 하지만 수학과 과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답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은 시대를 통해 계속 발전하였다. 과거 편지부터 현재는 휴대전화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식을 전한다. 또한 한 번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 위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청각과 시각적 정보만 전달할 뿐 인간의 5가지 감각 중 3가지 감각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우리 눈으로 갖다가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죠. 뭐 촉각, 미각, 후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촉각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센서 발달을 통해서 비슷하진 않지만 압력 정도는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센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현재 전달되고 있지 않은 감각 중 어떤 감각이 먼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방법은 답은 진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세 개가 다 서로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세 개 중에 뭐 하나씩 답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역시 그거에 대한 논리적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교적 형태의 논리를 비교하는 형태의 논리를 갖고 온다라고 치면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의 영역이 있죠. 즉 무엇인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어떤 함수의 형태로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가청 주파수로 해서 들을 수 있는 영역대에 대한 주파수가 역시 잡혀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즉 뭔가 한 가지 함수로 갖다 표현해서 이 베리에이션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뭔가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갖다 가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달 방법을 제시하는 이번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가장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 선호도가 높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안 그래도 요즘 뭐 과거에는 없었지만 제가 대입할 때 없었다는 이야기고 뭐 먹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냄새 아니면은 말 그대로 맛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게 더 먼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선호도를 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전달할 때에 전달하는 방법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냥 그게 먼저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걸 선호하니까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추상적인 답변은 절대로 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제시한 방법이 조금 더 연구할 가치가 있도록 아니면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한 형태의 답이면 더욱 좋겠죠. 다음 문제. 감각이 현재 청각과 시각 전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함수 형태로에 대한 표현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의 단일 변수의 함수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단일 변수가 아니더라도 함수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다변수 함수 형태로 갖다 표현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변수가 주어진 형태로 갖다가 표현이 가능하고 다음에 그것이 어떤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묻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증명하신 실험을 고안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 고안할 때 어떤 장치를 써서 뭘 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장치를 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이 실험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대조군, 그다음에 실험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체에 대한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리고 실험의 반복적인 형태로 갖다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도구를 써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여 본다. 검증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검증하는 거를 답변하시면 안 돼요. 꼭 실험에 대한 목표와 설계와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얘네들이 비교해서 어떤 결론을 갖다 얻고 만약에 이때 이 결론이 안 되면은 어떤 부분을 다시 설계하고 고안해서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부분이 안 됐었을 때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답변이 그냥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되물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실험이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즉 문제 있는 형태의 답변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안 되었을 때 아니면 무엇이 잘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뭔가를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센서 써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요. 별로 창의적이지 못하고 과학자적인 형태, 공학자적인 형태의 답변은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어느 정도 과학과 수학적 지식이 베이스가 돼서 답변할 수 있는 형태의 재심이 주어지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재심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재심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개된 4가지 재심문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계속 생각해 보셔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꼭 잘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랍니다.